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번 챕터의 마지막 내용, 이 챕터 이름이 뭐지? 시간을 고려한 돈의 가치 계산의 마지막 내용인 너무 기니까 읽지 않고 요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제들에서는 이 복리를 계산하는 시간 단위, 그러니까 이자가 뭐 월간 복리면은 이자가 매월 붙는 거죠. 그거랑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간 단위, 내가 돈을 갚거나 뭐 받거나 이런 시간 단위가 서로 같았어. 월간 복리면은 돈을 매월 갚고, 뭐 연간 복리면은 돈도 매년 갚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른 경우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분기별 복리로 빌린 돈,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 게 1년에 4번이에요. 그런 그 이자는 1년에 4번 붙는데 내가 갚는 거는 매월마다 한다면, 갚는 거는 뭐 매월이야. 그러면 매월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좀 애매해지죠. 이자 붙는 시간 간격이랑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시간 간격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단위 기간에 대한 실효이자율을 먼저 구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단위 기간. 위에 여기 예로 든 거 주면은 매월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 할 때 매월 월에 대한 실효이자율을 먼저 구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알고 싶은 현금 흐름의 양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기간에 대한 실효이자율 계산 방법은 이, 이 등식을 만족하는 i를 구하면 돼요. 이 등식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KRM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간 명목이자율은 항상 주어지니까 1년을 기준으로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1년에 현금 흐름이 몇 번 발생하는지, 그리고 1년에 복리를 몇 번 계산했는지, 그걸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춰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K는 연간 현금 흐름 발생 횟수인 거고, 그래서 월간 복리면은, 아니, 이거는 아니다. 월간 복리가 아니라 내가 매월 상환해야 되면은 그게 월인 거고, K가 1년에 매월 상환하면은 K가 12가 되는 거고, 뭐 연간 명목이자율 R은 그냥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 거고, M은 연간 복리 계산 횟수인 거. M이라는 거 보니까 분기별 복리라 그러면 M이 이제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즉 어떤 우리가 I를 구하고 싶은 거야. I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단위 기간에 대한 실효이자율로서 i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1 플러스 i만큼을 연간 k번이니까 k번 발생시키는 것과 그 복리 계산 횟수를 봤을 때 명목이자율을 복리 계산 횟수는 n번이니까 이 명목이자율을 m으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단위 기간 이자율, 그거가 같아지게 만드는 i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현금 흐름 변환 계수에다가 넣어서 최종적인 현금 흐름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풀면은 플러스 R의 M승의 M의 P 이렇게 되는 거고, I는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위는 이제
퍼 피리오드가 되는 거예요. 피리오드는 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단위 기간이다. 이 피리오드다. 요거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뒤에 예제를 보면은 또 금방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봅시다. 연이자율 8%의 분기별 복리다. 그러면 연이자율 8%라는 거는 명목이자율이 0.08이라는 거고, 분기별 복리라는 거는 연간 복리 계산 횟수가 분기니까 M이 4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를 내가 대출 받았어. 그거는 뭐 P가 내가 받았으니까 1000이 아니라 $10,000는 P가 만이라는 거고, 36개월에 걸쳐 그거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변수인지를 이따가 봅시다. 매달 원리금을 매달 분할 상환이잖아. 매달이라는 거는 연간 현금흐름 발생했으니 K가 12라는 거고, 균등하게 분할 상환 P가 주어졌을 때 A라는 거죠. P가 주어졌을 때 연간 등가 A를 구하는 그런 이 현금흐름 변환 계수를 쓰고 싶다. 매달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A는 얼마인가? 퍼 먼스겠지.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현금흐름 발생 단위 기간의 실효이자율을 계산하자 그랬잖아. 그렇게 하자 그랬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내가 여기다가 필요한 거를 다 써놨지. RM, 뭐 K, RM, K 다 썼으니까 그걸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게 나온다. 그럼 현금흐름 발생 단위 기간 매달 0.006623의 이자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라는 거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우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활용하자고 했지. 이거 연간 등가가 알고 싶은 거니까 연간 등가가 알고 싶은데 이거를 쓰면 되겠지. 자본 회수 계수라고 이름 붙여진 이거. 근데 이때 드디어 우리가 이 월별 상환액을 알고 싶으니까 이 피리어드가 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n을 36으로 잡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아는 거니까 P도 아까 전에 이게 P라 그랬고, I는 I가 있고, N이 36개월이고, I는 다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한번 파이썬에 한번 넣어서 계산해볼까? 만 곱하기 조금씩 있는데 이거를 건데 1을 넣어주고 플러스 0.00 이상의
36 나는 거. 그리고 0.06, 2, 3 하고 여기다가 36개월 넣어주고 1 플러스 0.16 그렇게 하면은 313.12 이렇게 나온다. 즉 나는 이 매달 313.12 뭐 19만큼을 지불하면은 저런 이자율과 저런 복리계산 횟수로 빌린 돈을 36개월에 걸쳐서 다 갚을 수가 있다. 그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랑 비슷하게 그냥 이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뭐 계산기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해. 굳이 파이썬을 쓰려면은 또 쓸 수는 있다. 근데 좀 이것저것 섞어서 복잡하게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문제에 주어진 그 정보들을 변수에다가 일단 다 넣어봅시다. 명목이자율, nominal interest per year.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쓰자. 명목이자율 R을 0.08이라고 하고 0.08이죠. 그리고 이 number of compounding per year라는 거는 1년에 몇 번 그 복리를 계산하느냐. 연간 복리 계산 횟수는 M이니까 M에다가 넣자. 그리고 원금 우리가 빌린 돈 P라고 넣자. 그리고 P를 대문자로 쓰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조그만 P라고 쓸게요. 그리고 총 갚는 횟수는 그냥 N이라고 하고 36개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2회고 0.08 per 2회고 이거는 뭐 그냥 달러인 거고 이거는 36개월인 거. 이런 단위를 좀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넣어놓고 아까 우리 의식의 흐름과 똑같이 현금 흐름 발생 단위 기간 실효 이자율을 먼저 계산하자. 그 현금 흐름 발생 단위 기간은 월이니까 1개월에 대한 실효 이자율을 먼저 계산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실효 이자율 계산이니까 레이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레이트 함수의 인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레이트 함수의 인자로 넣어줄 것들을 이제 챙겨야겠죠. 근데 우리가 월별 실효이자를 구하고 싶으니까 MPER을 12개월을 써. 그리고 PMT는 그리고 이제 현재 거를 프린시펄 넣고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 12개월 동안 연간 등가는 없이 그 복리를 매길 건데 그때 현재 가치 P를 이제 미래의 가치로 미래 가치가 아직 안 주어져 있는데 뭔가의 미래 가치로
생산을 해준다면은 그 생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켓점 웨이트하고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얻을 건데 이게 바로 월 실무 이자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 FV에다가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게 실제로 복리가 발생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이 현재 금액이 미래 금액 뭐와 동일해지는지를 이 MPF 퓨처 밸류 이걸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단위 기간, 그러니까 복리를 계산하는 단위 기간 이자율, 즉 노미널 명목 이자율 나누기 단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걸 해주는 거예요.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 이자율과 그리고 그게 몇 번이야? n번이지. 분기별 이자율이 이만큼으로 분기의 개수 4번 그리고 페이먼트는 0이고 중간에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는 P 이거를 FV에다가 넣어가지고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넣을 것이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0.00662 이 값이 나온다. 현금흐름 발생 단위기간 실효이자. 그러니까 월마다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매달 얼마를, 그러니까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다 알겠지? MPF.PMT 함수를 쓰는 거죠. PMT 함수를 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한 인자들을 단위를 잘 맞춰 생각해가지고 잘 써줘야 된다. 그래서 레이트는 우리가 요거를 쓸 거란 말이에요. 요거 써줄 거고. 근데 이게 저번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변수가 잘 오염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앞에 변수들에다가 내가 언더바를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MPR은 이게 36개월이잖아. 36개월. 위에다가 36개월 N을 넣고 현재의 가치는 또 P고 미래의 가치는 미래 가치도 이거 한 번 더 써줘야 되겠다.
36개와 10.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비례가치면 안 씁니다. 왜냐면은 내가 비례가치는 안 써. 왜냐면은 나는 완전 끝난 미래 시점에 나한테 빚이 없기를 바라니까 빵원이고, 이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은 이 함수에다가 FV를 입력 안 하면 저절로 이 영값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FV는 안 써.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하면은 이게 313.12037 뭐 이렇게 나와서 그 값은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진짜 굳이 파이썬으로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만 하고 개념만 잡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공식에 넣어갖고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이자율 계산하고 이러는 거. 자, 여러분, 이번 주 강의 좀 길었는데 좀 네,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좀 하시고 근데 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너무 좀 더러운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용어 이런 거 현금 흐름도 알고 이자율 알고 복리 계산 알고 연속 복리도 다뤘었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균일급 수연금 흐름 이거에 대해서 연간 등가라는 얘기도 했고 등차급 수연금 흐름 등차급 수연금 흐름은 현금 흐름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등비급 수연금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무튼 명목이자율 알고 실효이자율 알고 그 단위기간당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인 거고 자본회수 계수, 감채율 계수 이런 거는 굳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핵심 용어에다 써놨다. 여러분 아이고 저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 좀 이게 제대로 배우는 게 좋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방학 동안에 강의 자료를 다 준비를 해 놓은 건데 이제 앞으로 할 것들은 강의 자료가 좀 아직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거의 뭐 매주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이 첫 번째 단원은 아니고 두 번째 단원인데 시간을 고려한 돈의 가치 계산 2에 제일 이 경제성공학 과목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약간 구구단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머릿속에서 헷갈리지 않게 잘 이제 새겨두도록 하세요. 연습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강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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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